예, 항우장 쌤 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에 중강자 오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립니까? 소리가? 예, 잘 들립니다. 항우장 쌤 얼굴도 잘 보입니다. 예, 아, 잘. 박상록 쌤, 항공찬 쌤, 네, 이서희 쌤님, 박상록 쌤 반갑습니다. 네, 열심히 반갑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서희 쌤님, 안녕하세요. 이서희 쌤님.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아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담낭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성 담낭 질환, 오늘부터 담낭암 세 차례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의 회원이고 대구 그 카톨릭병원 내과 과장인 소화기내과 과장인 우리 김대진 선생님 강의 자료를 제가 가져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김대진 선생님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EOS, 초음파 뭐 다 하죠. 완전 토탈 소화기 쪽에 토탈 플레이어입니다. 원래는 초음파를 안 했는데 나중에 우리 모임에 들어와서 초음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슬라이드 쇼 전부터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담낭암 김대진 선생님 강의 잘합니다. 담낭암은 간내 당간암보다 집이 캔서 예후가 낮습니다. 나쁩니다. 그래서 보통 티피컬 서바이벌 그 이어가 6만석 그 진단되고 보통 6개월밖에 못 살죠.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남자 여자 비가 여자가 4대 1이죠. 이 유명한 이제 소설가 박안서 작가가 이 담낭암으로 돌아가셨죠. 대부분은 이제 그 담낭암 환자들은 담낭에 돌이 있습니다. 근데 담낭암이 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담낭암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0.2% 정도가 담낭암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이보다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자는 담낭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죠. 대부분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증상이죠. 그리고 만성적인 라이트 퍼커드란트 페인 웨이트 로스인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 하면 벌써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됐죠. 담낭암이 왜 이래 예후가 나쁘냐 하면 첫째는 담낭 자체가 전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담낭의 조직학적으로 서브무코사가 없지요. 그리고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고 또 머슬층도 서큘라 머슬밖에 없고 롱지 머슬은 없지요. 그리고 담낭 중에서 이 간 쪽 부위는 또 시로사도 없지요. 그러니까 무코사에는 암이 바로 다이렉트하게 담낭벽을 침범해 가지고 바로 또 간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담낭 주에는 림파틱이라는 뱃슬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를 잘하게 됩니다. 또 나쁜 것은 이제 담낭에는 로켓탄스케 에이시오프 사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로켓탄스케 에이시오프 사이너스가 이 점막층에서 안으로 근육 쪽으로 이제 인바지네이션 되는데 로켓탄스케 에이시오프 사이너스에서 뭐 캔서가 생긴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담낭에 바깥으로 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담낭암은 참 예후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T하고 MRCP에는 가장 많은 게 이제 담낭의 종괴성 병변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진단의 크루는 무엇이냐? 그 담낭의 집이 포사부에 담낭 와부에 경계가 불명하는 메스가 있는데
이 메스가 이 리버나 주위 오간으로 인베이전 되거나 주위에 리저널 림프노드 메타세이스 이래 되면 이거는 벌써 아마 담낭암이 주위에 이제 번졌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가장 많이 생긴 집이 푼두스하고 바디에 많이 생깁니다. 시스틱 닥터는 담낭암이 잘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집이 포사를 인필트레이트 되는 라지 소프티슈에서 큰 종괴가 집이 내강하고 집이 포사를 채우는 소프티슈 메스가 있거나 때로는 이제 집이를 완전히 리프레이싱 하거나 그리고 주위에 리버를 인베이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말은 뭐냐면 담낭이 있으면 담낭 집이 포사 주위를 이렇게 담낭의 집 포사를 침윤하는 종괴 또는 담낭을 가득 채우는 종괴 이런 종괴가 있을 때 이 제일 많은 타입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담낭암이 안으로 자라는 소위 이제 폴리포이드 메스인데 크기가 보통 1cm 이상이 되고 요 폴리포이드 메스가 베이스가 좀 두껍죠. 시컨드 베이스. 그리고 암의 경계가 일레귤러 마진이 있을 때 요거 이제 폴리포이드 여기 제일 예후가 좋죠. 그 다음에는 이 디퓨저하거나 호카란 GB월 시커닝인데 이 시커닝이 에이시메트리컬 하고 irregular, extensive 시커닝이 왔는 거. 이제 그렇게 담낭백이 두고 요거는 사실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 GB 아데노마이마토스 감별이 굉장히 어려운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리스크 팩터냐? 리스크 팩터 뭐 골스톤이나 폴리 프라이머리 스크레로징 콜라이자이티스, 크로닉 인펙션, 컨제니탈 빌리어리 시스트 그렇게 판크레아토 빌리어리 닥터가 장션이 이상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시스틱 닥 CBD하고 이 판크레아 닥터가 너무 일찍 만나가지고 스핑트 오브 오디에 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판크레아 주스가 이 CBD하고 GB로 가서 캔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약물이 이한 거. 그 다음에 칼시노제닉 익스포저, 오베시티, 뭐 혈당이 올라가는 이런 것이 리스크 팩터라고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요겁니다. 크로닉 콜레시다이트 아무리 리스크 팩터가 됩니다. 그리고 담낭암의 한 70에서 90%가 골스톤을 동반하고 그 이제 페밀리어 아데노마토스 폴리포시스 신드롬 이런 이제 유전성 질환이 그렇게 장관 내에 폴립이 많이 다발서 생기는 아데노마토 폴립 생기는 거. 그다음 IBD 인플레메이터리 바울 디즈 크론이나 뭐 얼스레이티드 디즈 이런 질환이 포스린 GB는 이건 GB의 무코사나 또는 머슬에 칼집게 생기는 병 이런 병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골브레드 폴립이 1cm 이상이고 싱글이고 세사일 타입 그러니까 스토크가 없고 이렇게 브로드 베이스 이런 것은 이제 GB 캔서의 리스크 팩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우리가 영상이 세 가지 타입인데 첫째는 인트라 루미널 메스 장간내를 안으로 돌출하는 폴리포이드 메스 여기 예후가 좋고 그 다음에 디퓨즈 물알시크는 담낭백이 두꺼워졌는 거죠. 이거는 참 크로닉 콜리하고 감별이 어렵고 그 다음에 메스 리프레이션 골브레드 골브레드를 가득 채우는 종류인데 사실은 이것은 1번, 2번이 이제 진행된 결과죠. 결과론적인 거죠. 예. 그래서 3번인데 우리가 1번, 2번 단계에서는 담낭암이 발견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담낭을 가득 채우는 메스가 있을 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게 3번 스타일은 1, 2번의 엔드 스테이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타입을 보시면 마치 이제 이 환자는 박선호 선생님 적냈는데 리버를 꽉 채우는 이제 리버의 큰 종괴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리버의 종괴가 아니고 요 GB 내의 종괴가 주위로 이제 번졌는 거죠. 그래서
언론 보면 이건 리버의 메스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GB 캔서가 주위를 퍼져가지고 번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양은 GB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때로는 요 안에 GB 스톤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40에서 60%로 가장 많은 형태고, 이 종괴가 이제 불규칙한 변형, 비균질한 에코를 보이는 큰 종괴라서 리버의 HCC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GB 캔서로 진단됩니다. 내부에 다양한 정도의 개사고 종괴 내에 이제 담석이 안에 있다면 진단이 굉장히 용이해지죠. 담석이 안 보이면 이것이 콜란지오시인지 그렇지만 GB 캔서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간으로 직접 침륜, 담도 침륜, 림파절 전이를 잘하게 됩니다. 이게 메스 리프레이싱 GB 궤상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강으로 메스가 들어가는 거, 그로잉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용종형이라고 하는데, 요것이 심해지면 결국 이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이리 디퍼런시에이트, 비교적 이제 분화도가 좋은 암이 됩니다. 요런 암은 이제 담낭백의 점막이나 근육층에 국한된 경우가 많죠. 안으로 자라는 놈은 바깥쪽으로 이제 집이 바깥쪽으로 침륜은 적었죠. 예후가 비교적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담낭백에 고정되어 있고 후방음영 섀도를 동반하지 않은 경계가 좋은 원형 또는 라운드 오발 메스가 보이죠. well defined 라운드 오발 메스로 보이고, 대체로 이제 베이스가 브로드 베이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담낭백에 인접한 담낭백, 요게 담낭백은 좀 두꺼워질 수가 있습니다. 국소주 가장 중요한 소견이 바로 칼라 도플러에 헬륨 신호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결국은 GB의 폴립이라든지 다른 이제 비나인 종양하고 감별에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 가장 어려운 게 뮤랄 시커닝, 이제 백비유행입니다. 백비유행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음파를 비롯한 영상 진단에서 굉장히 어렵죠. 담낭백이 국소적 또는 미망성, 불규칙한 결절성 외연을 가지는 에코성 비연은 초음파진. 그게 상당히 두꺼워지고, 담낭백이 여러분 보면 이제 포카라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두꺼워졌던데, 표면이 이제 노즐리티가 있으면서 불규칙한 결절성 이런 외연을 가지는 에코성 비유가 1cm 이상 되고, 이러면 이제 초음파 진단이 가능한데, 종양이 점막에 국한된 경우에는 사실은 병변의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담낭결석이나 이 만성 담낭염이 또 담낭암과 동반이 되기 때문에 염증성 백비유하고 담낭암하고 구별이 너무 어렵죠.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61세 남자분인데 3주 전부터 라이트 오브 쿼드란트 페인데, 초음파에서 요 GB에가 보면 포칼 시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로 진단하면 담낭이 디스텐션이 좀 불충분해가 보이는 소견을 생각했는데, CT를 찍으니까 여기에 GB에 여기에서는 GB가 디스텐션 이 부분에 잘 되지 않죠. 이 부분은 디스텐션, 이 부분에 디스텐션이 잘 안 되고, 이쪽에 인핸스먼트가 포칼하게 인핸스먼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캔서가 아닌가 생각을 해가 수술해서 캔서로 진단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진단이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칼라 도플러 검사죠. CUS 또는 콘트라스트 인핸스먼트 울트라인데, 칼라 도플러스에서 종괴 내에 이제 혈류 증가가 있고, 또 그 폴립인 게 1cm 이상 폴립에서 이 혈류가 폴립 안에 이제 바스큘러 코,
혈관이 붉은 혈관이 보이고 이럴 때는 이제 종양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CUS 속에는 이제 월 시커닝이죠. 월 시커닝의 인핸스먼트가 보이고 시그월되고, 그 다음에 인너 아웃월이 디스컨티뉴어드. 그렇게 인너 월이 안쪽에 월이고 바깥쪽에 월인데 이게 이제 연속이 안 되고 끊겨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월 시커닝이 포칼 월 시커닝이 10mm 이하 1cm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인트라 루미널 폴립은 CU에서 훨씬 더 관찰이 용이하죠. 루미나노 폴립은 CU에서 훨씬 해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리버에 비해서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의 어리페이스 조기에 인핸스먼트가 됩니다. 그리고 35초 내에 어리 워시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컨트라스트 인핸스 울트라사운드가 굉장히 디텍션에도 좋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좋고 인베이전을 이베레이션에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베슬은 안에 베슬이 토추어서 꼬불꼬불한 이런 이제 추모 베슬이 보인다. 이런 소견이 이제 컨트라스트 인핸스먼트 울트라사운드의 소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뉴 울트라사운드 테크놀로지가 하이레이션 울트라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그 울트라사운드인데 이거는 이제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를 합쳐가지고 하이 레졸루션 만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인트라루미널 폴립의 어세스먼트에 더 좋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이 레졸루션 울트라사운드 이게 이제 지금 임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는 페네츄레이션이 좋고 하이 프리퀀시는 해상도가 좋으니까 두 개를 이제 적절하게 합쳐가지고 좋은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늘 학교에서 질문이 담낭암과 담낭에 감별점이 있느냐 이렇게 묻죠. 사실은 뭐 없죠, 따지고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담낭암을 그래도 서스피션 하는 소견은 사실은 요거죠. 이제 우리가 담낭을 보면 담낭의 제1층은 이제 점막층이 되고 그 하이 레졸루션 CU에서는 점막층이 되고 그 안쪽은 근육층이 되고 그 바깥쪽에 이제 그 근육 주위층이라고 하죠. 근육 주위층은 이 이제 팻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고액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컨벡스나 리니어 프로버스는 그 하이 그 담낭이 1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CUS를 하게 되면 안쪽 1층, 바깥쪽 저액고층, 그 바깥쪽 그 근육 주위층에 팻이 있기 때문에 거기 고액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CU에서는 이 근육층 바깥에 근육 주위층이 그 고액고 테두리가 없어지고 또 이것이 불규칙할 때 그렇게 뭔가 종양이 있어 침윤이 됐다는 거죠. 그 동반된 담도 확장, 림프절종대, 간으로 침범, 전이암 이거야 뭐 당연하게 의심하는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간과 헤파토두오데널 리가멘트 결장이나 12장 집중증 당연한 이야기고, 림프절절 해랭성 전이, 인트라닥터럴 익스텐션 복막제 이 첫 번째 말고 이 두 번째부터 이 마지막은 뭐 당연한 이야기니까 결국 CU에서 우리가 근육 주위층으로 고액고에 마진이 디스럽션 되고 불규칙하면 담낭암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담낭염일 때는 이 근육 주위층에 고액고 테두리가 유지되고 그리고 백이 비교적 비유된 백이 비교적 스무스하다. 인데 사실은 스무스하다, 일레귤하다 그것도 좀 주관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참 구별이 어렵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EUS를 하면 이 추모가 어디까지 갔느냐, 또 림프노드 인볼브먼트, 그 간문부라든지 페리판크레아틱 리전의 인볼브먼트, 그 다음에는 EUS 가이드드 FNA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GB에 담낭 내강에 이런 폴리포이드 매스가 있고, 여기에 포카락의 GB월 시크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irregular inner surface가 보이죠. 여기 이제 EUS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쭉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낭암의 초음파 검사의 한계, 추가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GB 전체를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는 초음파 검사에 한계가 있죠. 가장 문제는 GB 매스, 또 GB 스톤, GB 슬라치하고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또 GB 캔사가 리버로 인필트레이션이나 주위에 이제 림프노드 메타 갔을 때 이걸 이제 진단하거나 초음파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도가 뭐 액큐러시가 38%, 센시티비티가 50% 정도로 하니까 액큐러시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초음파 검사에서 좀 의심되는 병변이 보일 때 EUS, CT, MR, MRCP 검사를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되냐면 일단 폴립이 10cm, 10mm 이상 되거나 골브레드 월이 두꺼워졌는데 이것이 콜레시타이티스로 설명되지 않는 이런 담낭벽이 두꺼워질 때, 이런 소견이 보일 때는 EUS, CT, MRI, MRCP 권합니다. 당연하게 영상의학과 선생님은 CT, MRI, MRCP를 권할 거고, 우리 내과 선생님들은 당연히 EUS를 퍼스트 초이스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울트라사운드 회색조 초음파에서 보통 GB 캔사의 매스는 정상 간에 비해서 하이포에코의 각이 보이죠. 왜냐하면 암세포가 침륜이 되면 균질한 암세포가 초음파 빔을 잘 통과시키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입니다. 이 소견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소견이죠. 차례차례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67세 남자고 내부가 하이포에코익하죠. 그 다음 베이스도 브로드 베이스하는 매스가 됩니다. 그리고 포면이 조금 일레귤러하고 브로드 베이스 하이포에코이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콜레스테롤 폴립은 아니죠. 물론 이것 가지고 아데노마냐 캔사냐 구별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 브로드 베이스 하이포에코 1cm 이상 크기가 되면 일단 GB 캔사를 의심해야 되겠습니다. 에이지도 67세 많죠. 두 번째 소견은 이제 하이포에코 매스죠. 그 다음에 인트라더멀 룸이나 안에 있는 모더레이터 중등도 하이포에코 폴리포이드 매스가 있는데 크기가 1cm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은 GB 캔사의 리스크 팩터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이즈가 일단 1cm 이상 되고, 마진이 로뷰레이티드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널 에코가 하이포 에코에 갈 때, 이럴 때는 이제 결국은 이것도 이제 GB 캔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3세 여자분이죠. 페리 엄빌칼 페인으로 호소해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는 뭐 특별한 소견은 없지요. 헤모글로빈이 12.2, 약간 뭐 빈혈을 할 수는 없고 약간 좀 낮은 거죠. CA나 CA99는 정상이고 혈액 검사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초음파에서 이렇게
표면이 좀 서피스하고 스무스, 표면이 좀 일레귤러한 이런 일레귤러한 메스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EUS에서 그렇죠. EUS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정리가 보시면 1.8cm 정도 크기고 메스고 여기 로브레이트 되죠. 에코는 그래도 하이포 에코는 아니고 제법 에코제닉한데 크기가 1.8cm가 되는 거죠. 크기가 1cm 이상이 되는 크기의 메스입니다. 그래서 이 CT를 요거는 난이넨스 CT고 요거 아트랄 페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탈 페이스입니다. 여기에 메스가 있죠. 그러면 아트랄 페이스에 여기 인핸스먼트가 되고 여기 포탈 페이스에 워시아웃이 되죠. 그렇게 어리 아트리얼 인핸스먼트 그 다음에 포탈 페이스에 워시아웃 때는 이런 이제 추모 베슬이 보이는 거죠. 인핸스먼트.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아데노칼시노마이고 웰 디프렌시에이티드 아주 예후가 좋죠. 난이 인베이시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뭐 포칼 프로미너트 파피러리 그로잉하고 라미나 프로포리아나 머슬 인베이전 전혀 에비던스 없고 리섹션 마진에는 추모가 없었고 그 다음에 빌리어리 인트라에피세리얼 네오플라시다 그레이드 3 아주 예후가 좋은 아데노칼시노마가 되죠. 림프노드도 리저널 라파로스코피 콜리스렉토미에 전부 림프노드 2개도 전부 다 리액티브 하이퍼플라시아. 이거는 아주 예후가 좋은 정례가 되겠습니다. 아주 이제 운이 좋았고 이 정도에서 수술을 했는 것이 아주 이제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정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담낭암의 타입을 보시면 우리가 담낭암에서는 타입이 메스 리프레이싱 타입, 인트라루미널 메스, 그 다음에 뮤랄 시크링인데 요 정례는 인트라뮤랄 루미널 메스 용종형 종양이고 이 선생님이 EUS를 해가지고 아주 잘 찾았는 겁니다. 크라이테리가 1cm 이상이었으니까 EUS를 했는 거죠. 요 정례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늘 오시는 참가 선생님 오늘은 자. 박상록 선생님 늘 오셨는데 박상록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좋은 질문 잘 하시거든요. 질문 부탁합니다. 이거하고 별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예, 괜찮습니다. 그 라미나 프로프리아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고유층인데 예. 그게 저 뮤코자 내에 있는 거죠. 무코자 전체 무코자에서 에피세리움 바로 밑에 있는 게 라미나 프로프리아입니다. 서브 에피세리얼 레이어입니다. 그게 에피세리움 상피가 있지 않나요? 라미나 프로프리아? 예, 라미나 프로페리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머스쿠라리스 라미나 프로페리아 다음에 있는 게 무스큐라리스 무코사입니다. 세 개층인가요? 그렇죠. 무코사는 세 개층입니다. 에피세리움, 예? 라미나 프로포리아, 무스큐라리스 무코사. 그 합체가 무코사입니다. GB에는 머스쿠라리스 뮤코자하고 무코사가 없는 거죠. 뮤코자 없고 롱지탈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서브 에피세리움 라미나 프로포리아는 있습니다. 에피세리움 밑에 라미나 프로포리아는 있는데 무스큐라리스 무코사가 없고 서브 무코사가 없고 머슬층에서 서큘라 머슬은 있고 롱지 머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박상록 선생님 확실히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제일 좀. 다음에 한공창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저는 뭐 질문에 그래도 질문 잘 하시는데요, 한공창 선생님. 이렇게 가만히 이거를 오늘 또 보면은 역시 CT를 조금 찍는데 의심스러우면은 망설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간혹한 예, 예. CT가 보험이 되니까 돈도 얼마 안 되고 사실은 뭐 환자들도 좋아합니다. 이게 GB월 시커닝이나 GB월에 이렇게 매스가 조금 의심되거나 이러면 CT 찍어야 됩니다. 예. 그것이 환자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고 다 이해하는 겁니다. 다 좋아합니다. 설사 찍어 꽁이 나오더라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좋아하죠. 검사를 안 내면 환자들이 오히려 싫어합니다.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도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서희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서희 선생님 질문 네네. 부탁합니다. 아, 네. 이거랑 관련은 없는데, 관련 이게 없어도 이제, 됩니다. 네, 그 집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포컬하게 있는 경우 말고 디퓨저하게 있는 경우에요. 예. 네, 그때도 무조건 CT를 찍어야 될까요? 예, 일단 찍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도 어떤 경우에는 이제 크로닉 콜레하고 또 GB 캔서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 안 경우가 되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CT를 찍으면 인핸스 패턴이 조금 틀리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의 경우에는 이 GB월에 앱세륨이 좀 두꺼워지고 지금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의 한 타입이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입니다. 그러니까 GB 아데노마 엄밀히 말하자면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의 한 타입이죠. 그래서 영상인도 로키탄스키 에이시옵사이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도 로키탄스키 에이시옵사이누스가 있습니다.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이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에서 로키탄스키 에이시옵사이너스가 아주 많고 그다음 머스큘러 하이퍼트로피를 동반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크로닉 콜레시스 우리가 말하는 클래식한 크로닉 콜레시스는 GB가 이렇게 월이 두꺼워지는데 주로 이제 앱세륨 밑에 라미나 프로포리아가 두꺼워지고 거기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고 그거는 별로 로켓탄스키 에이시옵사이노스 생기점 그렇게 많지 않고 그 다음에 머스큘러 하이퍼트로피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GB 아데노마 그러면 CT를 찍어 인핸스를 딱 보면 크로닉 콜레스테스는 GB 내강의 이너레이어가 인핸스먼트가 쫙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너레이어하고 라미나 프로프레아가 인핸스 되는 거죠. 머슬처럼 인핸스먼트 별로 안 돼요. 그러나 이제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를 보면 이너레이어뿐 아니고 머슬청도 인핸스먼트가 됩니다. 그렇게 인핸스먼트가 좀 더 두껍습니다. 네,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특히 제일 어려운 게 푼두스에 생기는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하고 크로닉 콜레하고 구별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제 GB 푼두스에 생기는 거는 이렇게 푼두스에 커지면서 라운드 오발한 메스가 보이죠. 그렇죠. 거기 로켓탄스키 에이시옵사이누스가 모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패턴을 보면 여기에 보면 앱세륨이 이제 그러니까 푼두스 앱세륨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크로닉 콜레는 고개만 푼두스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바디 쪽도 월이 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는 그렇게 연속적이죠. 그렇게 바디 쪽하고 푼두스에 같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GB 아데노마이토 그 포칼 푼두스에 생기는 거는 그 바디까지 연속적으로 좀 두꺼워지지는 않았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인핸스먼트 패턴을 보면 이제 인핸스가 푼두스도 라운드 메소도 인핸스되고 월도 인핸스먼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PPT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아주 좋은 감사합니다.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우리 마지막에 줌 사용자 정 하는 분이 정 선생님 질문 부탁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가 정혜진입니다. 싶어가 질문하세요. 선생님 저는 질문이 오늘 없어요. 없고요. 예, 그러면 네. 오늘은 질문 없으니까 오늘 참가자가 갑자기 화요일 할 걸 오늘 월요일 할 거 오늘 땡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서울에 지금 와가 있어가지고 내일 오후에 내려가니까 아마 대구 내려가면 피곤해서 도저히 못 할 것 같아서 하루 땡겨가 오늘 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녹화를 해가지고 요걸 이제 올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에 올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저녁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이세 모두 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담당암 세 차례 강의합니다. 세 차례 네. 강의합니다. PPT 자료를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